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자, 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세금 때문에 고민이죠. 양도세, 증여세. 맞습니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상속 증여세가 가장 많은 나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증여를 할 때 아파트 같은 주택을 증여할 수도 있지만 상가를 증여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가가 주택보다 왜 유리한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증여할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경 뉴스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절세 고수는 주택보다 상가를 증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가 증여 유리한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파트하고 달리 상가는 가치평가에서 유연성이 있다. 이게 왜 유리하지? 네,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주택을 증여하면 만약에 자녀가 1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다는 거, 또 자녀의 나중에 자금 출처 활용을 할 수 있고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네, 요 4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가는요, 아파트와 달리 가치평가에서 유연성이 있다. 가치평가의 유연성,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쉽게 말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상가가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중고차를 할지라도 그 중고차의 주행 거리, 또 관리 상태, 또 사고 유무, 또 옵션에 따라서 똑같은 차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상가도 이거와 좀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죠? 똑같은 평수, 또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가격이 비슷하죠. 네,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된 가격도 쉽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평수 또 단지만 알면 가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가는요, 좀 다릅니다. 같은 건물, 그죠? 이렇게 같은 건물이 있어도 1층이냐, 2층이냐, 3층이냐에 따라 다르고, 또 도로에서 가까우냐, 아니면 안쪽에 있느냐, 아니면 코너 상가나 중간에 있는 상가이냐, 전면이 넓은가, 또 좁은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에 따라서 가격이 제각각입니다. 자, 게다가 상가는 아파트처럼 또 자주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 거래 사례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세금을 책정하려면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무서는 이 상가의 가치평가, 가격을 어떻게 할까요? 네,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시가예요. 기준시가 들어보셨죠? 정부에서 정한 기준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시가는요, 시장 가격보다는 보통 많이 낮게 책정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정가액이죠.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직접 평가한 가격이죠. 마지막 3번째는 실제 거래 가액. 그런데 이 실제 거래 가액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무서는 보통 기준 가격, 또 감정 가격, 이 2가지 중에서 찾게 되는데 요거보다 높은 것, 기준 가격이나 감정 가격보다 높은 것을 찾게 됩니다. 이제 좀 눈치채셨나요? 왜 유리한지 상가가? 자,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가가 있다고 해볼게요.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 가액은 10억 정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거의 기준시가 보통 한 7억 내외 할 거예요. 시장 거래 가격보다는 많이 낮습니다. 또 감정평가 약 한 8억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통 세무서에서는 요거 중에 높은 감정 가액을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은 10억인데 감정 가액이 8억이니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면 한 2억 정도 절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억 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아파트는 어떨까요? 네,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다고 하면 최근 거래 가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증여세가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바로 이것 때문에 상가 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상가가 증여할 때 유리한 두 번째 이유는요, 주택 증여, 자녀가 다주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차이가 향후에 엄청난 세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다주택자 개념부터 이해해 볼까요? 쉽죠? 네, 간단히 말해서 2채 이상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녀가 주택이 하나 있는데 또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버지가 아파트를 2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도 아파트를 1채 갖고 있어요. 근데 한 채 더 증여를 받으면 아파트가
두 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죠. 이럴 때 좀 불편한 것들 있죠. 일단 그 취득세 같은 경우도 1에서 3%인데 다주택자가 되면 8에서 15%로 올라갑니다. 이때 5억 원짜리 집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한 1,500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보유세. 보유세는 매년 내는 거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최고 세율이 6%까지 올라갑니다. 자, 세 번째는 양도소득세 증가입니다.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기본 세율이 10% 가산되고 3주택자는 20% 가산되죠. 즉 나중에 집을 팔 때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대출 규제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렵죠. 그렇죠? 대출을 받더라도 금리가 높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가 될 때 물론 집을 받아서 재산을 늘지만 세금적인 부분에 부담이 있습니다. 자, 반면 상가는 어떨까요? 웃고 있죠. 주택과 달리 상가는요, 몇 채를 보유하던 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취득세도 일반 세율로 적용되고요, 양도소득세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 보유세 부담도 주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꽤 덜합니다. 또 중요한 점, 우리가 이제 선거철만 되면 정부의 정책이 정권에 따라 자주 바뀌죠. 이때 주택이 완전 타겟이에요.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죠. 정권에 따라서. 반면 상가는요, 정권이 바뀌어도 구제 강화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게 유리한 점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주택과 상가.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고 그래서 세금 또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상가는 증여할 때 세금적인 부담이 적고 또 다양한 규제도 적다는 거. 이런 면에서 상가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상황이 이와 같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개인의 상황 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소득세 절감 효과입니다. 소득세 절감 효과. 특히 이제 고소득자 분에게는 이 부분이 매우 유리한 전략입니다. 자, 소득세 얼마나 될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세 가세 표준 그리고 세율이 나오죠. 소득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은 점점 높아집니다. 6%에서 최고 45%까지 내죠. 거의 절반을 내게 됩니다. 10억이 초과되면. 자,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상가 증여가 어떻게 소득세 절감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재산이 많은 또 돈도 많이 버는 김부자 씨가 있다 해볼게요. 이분의 연봉은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상가가 있어서 그 상가에서 나오는 소득이 연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총 소득이 연봉과 임대소득 합쳐서 3억 5천이죠. 그러면 3억 5천이면 어디에 포함이 되죠? 요 5억은 이하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적용세율이 40%죠. 그럼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죠? 1억 2천. 물론 이거는 그냥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공제 등은 이제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자, 1억 2천. 근데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게 되면 이 5천만 원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김부자 씨의 소득은 3억. 그럼 어디에 포함이 되죠? 여기에 포함이 되죠. 38%. 그러면 납부해야 될 소득세는 1억 원. 2천만 원이 줄죠. 자, 반면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가 임대소득 5천만 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면 여기에 포함이 돼요. 4,600보다 크고 8,800 이하. 그러면 적용세율이 24%입니다. 그러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약 1,000만 원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아까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기 전에 아버지가 냈던 총 소득세는 1억 2천만 원이었죠. 그런데 상가를 증여하게 되면 아버지는 1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아들은 1,000만 원 내게 되고, 그래도 아들과 아버지가 내는 세금 합이 1억 1,000만 원. 이전 1억 2천에 비해서 1,000만 원이나 줄게 되죠. 이것을 바로 소득 분산 효과라고 합니다. 고소득자의 소득 일부를 자녀에게 이전함으로써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거죠. 자, 더군다나 이 자녀가 학생이어서 또 무직이어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 절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증여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해야 됩니다. 또 자녀의 나이, 직업,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이것을 결정하시기 전에는요, 세무사의 상담을 받고 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녀가 다른 재산을 살 때 자금 출처 활용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자금 출처란 말은 이 돈을 어디서 생겼는지 증명해야 돼요.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금액 거래가 있을 때, 특히 이제 부동산 살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자금을 막고 또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상가 증여가 어떻게 자금 출처 확보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례 첫 번째입니다. 상가를 증여받지 않은 경우에요. 자, 김 씨가 올해 30살인데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은행에서 3억을 대출을 받고 2억 원은 본인 돈으로 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김 씨가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하나도 안 쓰고, 그죠? 2억을 모으려고 하면 4년 이상을 모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연봉이 5천이 안 되고 한 3천 정도 되면 더 오랫동안 모아야 되죠. 또 직장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 2억 어디서 났습니까? 출처되세요. 라고 할 때 되지 못하면 이제 증여세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입니다. 상가를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김 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연 5천만 원의 임대소득이 지금 나오는 상가를 증여받았어요. 자, 3년 후에, 3년 후에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자, 은행에서 3억을 대출 받았어요. 2억은 본인이 마련해야 됩니다. 자, 세무서에서 자, 2억 자금 출처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3년간 상가 임대수익으로 1억 5천 모았고 나머지는 제 월급으로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무서에서도 이의를 달지 않겠죠. 자, 상가 증여는요, 단순히 현재의 소득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산 형성에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가를 증여받으면 좋은 이유 첫 번째, 자금 출처 검증.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금액의 부동산을 살 때 자금 출처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가능하다는 거죠. 자금 출처 증빙이. 두 번째, 세무조사 대비. 네,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세무서에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돈도 많이 안 버는 사람이 무언가를 살 때.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대출의 용이성입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이런 그 부동산이 있던가 또 이런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다고 하면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네 번째, 신용도 향상. 네, 지금 이제 신용사회라고 하잖아요. 신용도가 좋아야 대출도 많이 받고 금리도 낮아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 활동할 때 유리하죠. 이때 신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가, 주택 증여보다 세금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가 아니라 유리할 수 있다. 네, 상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가치평가의 유연성,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또 소득세 절감, 자금 출처 확보 등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모든 사항들은 시장의 상황 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딱 유리하다고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결정하시기 전에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